한국증권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맹호 황윤석 전문가입니다. 자, 황 대표인데요. 자, 오늘 제가 이 녹화를 하는 시기가 6월 11일 일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장이 좀 자유복으로 양해를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이 녹화 영상에서 보여드릴 거는 뭐냐면 실전 매매 투자할 때 매매 기법에 대한 거를 주로 이제 많이 해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캘핑 매매, 그러니까 급등주 매매, 분봉 매매에 대한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좋아하시는데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급등주를 매매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실이 커지거나 이거를 단타로 치고 빠져야 되는 종목을 계속 물타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손실이 점점 더 깊어지고요. 나중에는 정말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계좌가 망가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 스캘핑 매매, 급등주 분봉 매매를 하실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짧은 시간에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스캘핑 매매 완전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 외에 급등하는 종목을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끝나고 나서 6시까지 시간 외에 급등하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게 왜 시간 외에 급등이 나오냐면 이슈나 실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장 마감 이후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한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초대를 받았던 AI 관련 CEO들이 누구였냐,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걸 주목하셔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 보면 이게 금요일장입니다. 9월 10일 금요일장. 9월 지금 9월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니까 9월 9일이죠. 6월 9일 금요일장에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에요. 시간 외에는 9% 넘어가면 상한가입니다. 근데 슈프리마 HQ,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슈프리마 쪽에 지금 생체 보안, 홍채 인식, 생체 보안과 관련된 종목이고, 그 다음에 동일금속, RF세미,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게 애플 관련주이기도 하고, RF세미는 또 2차 전지와도 연관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내주 12일 날 월요일장에서 시초가부터 강하게 치고 나갈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중요하게 보시도록 할 텐데요. 지금은 이게 지나간 종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나간 종목들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 시간 외에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나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거기서 급등했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었냐 하면요. 첫 번째가 이제 KEC라는 종목이 급등했었어요. 자, 급등했었는데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KEC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KEC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지금 AI와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KEC 분봉을 보고 있습니다. 분봉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자, 시초가에 갭상승이 나왔어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10% 이상 급등이 나왔어요. 9%, 10% 가까운 급등이 나왔었고, 전일 종가가 여기였어요. 근데 시초가가 급등이 나왔는데 분봉을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가가 고가입니다. 그 다음부터 쭉 흘러내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다짜고짜 여기서 급등했을 때 잡으면 바로 손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손절 타이밍이 늦으면 점점 더 손실이 커지고, 종가가 저가고 시가가 고가인 상황에서는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는 거래량도 보면 시가에서 왕창 터졌는데
지금 이렇게 쭉 빠진 걸로 흘러내린 걸로 봐서는 시가에서 던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래량이 엄청 많이 터졌습니다. 자, KEC의 경우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 전일 종가에서 아래 꼬리가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근데 기관은 사고 기관과 외국인의 입질이 들어왔는데 개인들은 던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장대 음봉의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시초가에 무작정 매수했다가는 그대로 손실이 박살 나는 거죠. 자, 1분봉보다는 3분봉을 보면서 볼게요. KEC라는 종목을 보시면 자, 전일 종가가 여기였는데 지금 장 시작하자마자 기록했던 2,450원이 최고가였어요. 이거야말로 시가가 고가, 종가가 저가였던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본 거는 이제 10%에서 상한가로 가지는 못하고 종가에서도 플러스로 끝났다. 그러면 이 종목은 월요일장에서 나름대로 반등 시도는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장대 음봉을 맞으면서 꼬리를 아래 꼬리가 살짝 달렸기 때문에 시초가에서 살짝 밀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외국인이나 기관이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여기서 치고받고 매수 기회가 들어오는데 마이너스 구간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그 지난 금요일장에서 제가 급등했던 종목들을 보여드릴게요. 테슬라가 연일 상승을 하면서 테슬라에 납품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꾸 지금 우크라이나 댐 붕괴되고 그러니까 이제 식량난이 올 거다. 그래서 전부 그런 쪽으로. 근데 여기서 보면 막상 시총 1조가 넘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여기서 보면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됐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급등하는 자리에서 개인들은 매도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게 분봉으로 보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보는 그런 매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보시면 3분봉에서 보면 이런 종목이야말로 시초가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중에 12시 24분에 기록했던 23,850원 정도까지 내가 벌써 장중에 지금 이게 장중에 한 12% 넘게 올라갔어요. 13%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한 10% 넘게 수익이 났다 그러면 절반 이상은 매도하고 나머지 절반은 오버나잇을 하면서 보유를 하는 거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요. 자, 그래서 지금 명신산업 같은 경우를 보여드렸고요. 분봉 차트 시초가 공략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한농화성은 지금 보시면 여기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실렸는데요.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지금 분봉에서 보시면 전일 종가에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종가 매수를 해두시라라고 막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그리고 그 전날 장중에 또 시초가 공략을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등할 때 사지 않고 자 전일 시초가 그다음에 그 전날 종가에 사두시라 그랬는데 시초가에서 급등이 나왔는데 역시 시가가 고가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농화성은 역시 2차 전지의 전고체 배터리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런 종목들이 뜨거울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면 매도를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초가 갭상승 시에 공략 포인트를 정해야 되는데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를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를 보면서 3분봉 차트를 보면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 시에는 절반 이상 매도를 한다. 그 다음에 현금을 보유하고 넘어간다. 이 스캘핑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주식에 100% 물려 있으면 안 돼요. 주식을 100%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날 또 스캘핑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급등 시에 절반 이상 매도를 하고 내가 내일까지 이 종목을 수익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다 팔면 좀 안타깝겠다 그러면 절반만 매도하고 현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에 투자 원금의 10%에서 20% 이내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 이내에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으신 분들은 이 금액이 넘어가면 이게 손절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원칙을 항상 정하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크라이나 댐 붕괴 때문에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지금 이거 보시면 지금 N자형 급등 패턴입니다. N자형 급등 패턴이죠. N자형 급등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댐 붕괴가 되면서 이제 곡물 가격 급등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관련주, 비료 사료 관련주들이 이런 식의 갭상승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외국인과 기관은 매일같이 샀다 팔았다를 해요. 자,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우크라이나 댐 붕괴 얘기가 나오고 했을 때 시초가부터 이만큼 갭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쫓아가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때를 공략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상하다 그러면 던지고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여기서 일단 매수를 중단하고 이 정도에서 이 재료가 한 번 더 움직일 수는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5분 봉을 보면 이때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여기 갭상승이 나와서 이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이게 다시 이쪽으로 원상복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은 적다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절반은 보유하고 넘어가면 이럴 때 갭상승이 나올 때 이 자리에서 던지고 빠져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미래생명자원이라는 이런 사료 관련주들은 그러니까 급등이 나오면서 이렇게 N자형 급등 패턴이 나오지만 이런 고점에 잡으면 그대로 급락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주의해야 된다. 철저히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급등주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기 쉬운 마지막 하나를 강조하고 오늘은 이 급등주 스캘핑 매매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해요. 네 종목만 보지 말고 시장을 먼저 보자는 거예요. 지금 나스닥에 7거래일 연속 상승이 나왔다. 6월 13일, 14일 날 FOMC 회의가 있는데도 6월달 금리 동결에 대해서 시장이 배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댐이 붕괴돼서 대반격 결전이 임박해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애플 MR 헤드셋 아이폰 공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제품 나온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지금 계속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강세 2차 전지도 탑픽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AI와 관련된 이슈가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이거와 관련된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과 관련된 쪽을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또 7시 그러니까 매일 아침 이제 8시 30분부터 이제 매일 이제 시황 방송과 또 종목 방송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또 그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실전 매매 투자와 관련된 스캘핑 매매 완전 정복은 제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